안녕하세요. 생각이 찬 국어 황혜진입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요. 문법 A에서 G까지 완벽 분석해서 문법의 최강자, 문법의 신이 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수업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자, 문법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 함께 알아보도록 할까요? 문법에 대한 오해부터 잡고 가도록 할게요. 문법을 자꾸 틀리는 이유라고 이야기하는 걸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 아이들이 선생님 문법은 공부해도 어렵고 실수했어요. 또 되게 많아요. 정말 공부해도 어렵고 실수도 많은 걸까요? 평소에 연습 부족과 풀이 방식이 문제입니다. 문법은요, 개념을 적용하는 거예요. 개념을 알고 사례를 적용하려면 반복 연습이 필요하는데 하다가 안 하다가 하다가 안 하다가 내지는 갑자기 하면 헷갈릴 수밖에 없고 개념 적용이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수도 많아질 수 있고요. 두 번째, 문법에 대해서 나 문법 잘하고 싶어. 그래서 문법 너무 어려워. 그래서 열심히 했어요. 선생님 저 정말 문법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열심히 공부하는 게 열심히 외운 거였다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암기 위주의 학습이 오답을 만드는 주 원인입니다. 사람은 머릿속에 뭔가가 입력이 되어져 있고 그와 관련된 단어를 보면 판단하지 않아요. 생각하지 않고 그래, 그리고 그 뒤를 완성해버려요. 그래서 국어에 오답이 많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내가 공부했었던 부분들을 암기했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단어가 오면 그 단어를 살짝 바꿨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문장을 내 마음대로 완성해서 풀지요. 그래서 여러분 아마 아실걸요? 국어 풀고 나서 오답 정리하면 미쳤나봐 이런 거 너무 많죠? 실수했어 이런 거 너무 많아요. 왜 많아요? 라고 이야기하면 암기해서 그래요. 국어는 암기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공부의 기본은 암기가 필요하지만 이 암기가 암기를 위한 암기가 아니라 반복을 통해서 머릿속에 자연스럽게 개념만 남아있으면 됩니다. 세 번째, 문법은 선생님 그러니까 공부를 해도 안 되고 외워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역시 잘하는 놈이 잘해요. 머리 좋은 놈들이 잘하더라고요. 그냥 국어 잘하는 애들이 잘해요 라고 생각하더라고요. 머리 좋은 친구들이 왜 잘할까를 잘 생각해보면 공부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해를 바탕으로 문제를 푸는 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무조건 문제를 풀지 않아요. 문제를 풀기 이전에 먼저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을 적용하는 방식도 정확하게 단계에 맞춰서 마치 뭐 하는 것처럼 수학 푸는 것처럼 개념을 정확하게 잡는 게 문법을 잘할 수 있는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생각을 갖고 계시는 여러분들, 문법 너무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 뭐 하시면 돼요? 문법을 제대로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시면 됩니다. 그럼 문법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선생님 학교에서 1학년, 2학년 때 문법 공부했는데 수능 때 또 공부하는데 3년을 공부해도 저는 문법이 어렵더라고요. 문법은 저랑 안 맞아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내신 문법과 수능 문법의 차이가 클까요? 얘네들은 전혀 공통점이 없을까요? 우리는 1, 2년을 허투루 쓴 걸까요? 잘 보면 공통점과 차이점을 알아야지 우리는 그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 내신 문법은 우선 시험과 관련지어서 봤을 때 내신 문법은 전 범위, 문법의 모든 개념을 배웁니다. 하지만 제한된 범위의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했는가를 가지고 테스트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시험은 제한된 범위 안에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막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리고 교과서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한된 범위의 사례들을 자꾸 암기하려고 하는 습관들이 있는데요. 제한된 범위라는 게 수능과 내신의 가장 큰 차이점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내신은 제한된 범위이기 때문에 꼼꼼한 성실한 연습, 꼼꼼한 학습과 성실한 연습이 전제가 되어야 합니다. 얼만큼 많이 풀고, 얼만큼 수업을 잘 듣고, 얼만큼 연습을 했는가, 얼만큼 이해하고 있는가를 묻게 되지요.
내신은 그렇기 때문에 문법의 전 개념을 묻는 문제보다는 부분적으로 집중적으로 묻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내신 문법은 문제를 풀 때 이 문제가 나한테 필요한 개념이 뭐구나를 잘 생각하지 않고 풀어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수능 문법은 문법 전체 개념이 혼합된 형태예요. 가장 큰 차이가 뭔지 알겠죠? 내신은 제한된 범위.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의문이 시험 범위야. 의문 변동이 시험 범위야. 그러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는 문제도 얘랑만 관련지어서 나오기 때문에 이 문제가 지금 나한테 뭘 물어보는구나, 내가 이 문제를 알기 위해서 무슨 개념이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 따위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내신 공부할 때 이 방법을 바꾸시면 문제를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 수능을 훨씬 잘할 수 있고요. 내신의 독보적인 문법 신이 될 수 있어요. 왜? 가장 큰 변별력도 바로 문제를 이해했는 거거든요. 수능 문법은 문법의 전체 개념을 물어봅니다. 근데 전체 개념을 혼합된 형태로 묶어봐요. 용언을 묻는 줄 알았는데 용언을 묻는 게 아니네. 의문 묻는 줄 알았는데 의문이 아니네. 뭘 묻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네. 그럴 때 오답률이 아주 높아집니다. 그래서 수능 문법을 잘 풀기 위해선 첫 번째, 문제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여야 됩니다. 문제에 대한 이해가 첫 번째 관문이 돼서 이 문제의 출제의 의도라고 하지요. 출제의 의도 혹은 필요한 개념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수능 문법을 잘하는 첫 번째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내신과 수능 문법, 그러면 범위만의 차이인가? 그렇죠. 그래서 내신 문법과 수능 문법의 공통점은 개념을 문제에 적용하는 사고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같아요. 개념도 같아요. 문제 유형만 달라요. 유형이 조금 차이가 있을 뿐이지 개념도 공통점이고 사고력, 머리를 써서 문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건 공통점이라는 거예요. 그게 상위권의 변별력을 만드는 가장 핵심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내신 문법 따로, 수능 문법 따로 이렇게가 아니라 내신 문법 공부할 때 문제 풀 때 이 문제에 필요한 개념이 뭐구나를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한다면 당연히 수능 문제 풀 때 어떻겠어요? 읽으면 당연히 사고가 연달아 일어납니다. 부딪히는 사고가 아니고 생각이 자연스럽게 이거 지금 나한테 뭐 물어보는 거구나, 이거 풀려면 뭐가 필요하구나, 개념이 툭툭툭툭 튀어나오겠지요. 개념이 툭툭툭툭 튀어나오면 문제를 푸는 속도도 빨라지고 거기에서 바로 변별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됐나요? 왠지 문법에 대해서 내신과 수능이 별개 아니야? 그럼 나 내신 문법 열심히 하면 수능 공부도 할 수 있는 거야? 맞아요. 수능 공부는 내신과 다르지 않아요. 내신 공부를 제대로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연습만 한다면 출제자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보는 눈만 가질 수 있으면 그러면 여러분 잘하실 수 있어요. 내신으로 수능까지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문법을 어떻게 공부하면 된다고요? 좀 정리해 주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좀 정리해 주세요. 정리해 드릴게요. 자, 내신 학습을 할 때요, 개념을 완벽하게 이해해야 돼요. 선생님이 아주 많은 친구들을 아주 오랫동안 가르치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아이들한테 용언이 뭐야? 동사가 뭐야? 품사가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품사가 뭐야? 대답해 보세요. 그러면 아주 많은 친구들이 품사가 뭐야? 명사, 대명사 이런 거예요. 문장 성분이 뭐야? 주어, 동사 이런 거예요. 의문이 뭐야?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요. 자, 그건 개념이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지만 개념을 이해한다는 건 문제 풀 때 정말 중요한 걸 알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이랑 공부하는 친구들한테 의문이 뭐야? 라고 물어볼 때 저희 제자들은 선생님이랑 공부하면 대답 뭐라고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자음이랑 모음이야. 자음이랑 모음이 조음이랑 모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음절을 분해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개념을 완벽하게 정리하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그 개념은 암기가 아닙니다. 아,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을 수 있구나. 아, 정확하게 얘네들의 용어들을 구별하는 게 문법의 첫 번째. 내신 공부할 때의 핵심이 그 용어들을 정확하게 잘 정리하느냐입니다. 관형어랑 관형사 헷갈리시는 분들 수업 들어오세요. 관형사랑 관형어 헷갈리면 내신 문법이 와르르르 무너지고요. 문제의 포인트도 몰라요. 개념은 그런 거예요. 아,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거. 그래서 그 용어가 어떻게 시험 문제에 나오는지 아는 거. 그게 개념을 아는 겁니다. 내신할 때 완성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수능을 더 잘하려고 하면, 그리고 문법이 점점 갈수록, 특히 2학년 친구들은 문법 전체가 들어가기 때문에 문법 전체가 들어가는 친구일수록 점점 문법이 어려워져요. 중간고사 끝나고 시험 망쳤어, 꼴보기 싫어, 안 보고 이런 친구들 있거든요. 꼴보기 싫어, 안 봐. 문법은요 100% 기말고사도 망합니다. 왜요? 개념은요 연결돼요. 의문에 필요했었던 개념들이 맞춤법이나 발음법으로 연결이 되고요. 형태소와 관련되는 것들이 의문의 규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혹은 맞춤법, 발음법과 관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형태소의 개념은 문제가 한 문제 나올까 말까 하지만 형태소의 개념 없이는 단어 이상의 문제들을 풀 수 없어요. 용언 문제, 단어 문제, 품사 문제, 문장 성분 문제, 문법 요소 문제, 어떤 것도 풀 수 없어요. 얘네들이 계속 이어지는 개념이에요. 그 이어지는 개념을 계속 끌고 갈 수 있어야 돼요. 중간고사 끝? 아니에요. 1단원 끝? 아니에요. 1단원의 개념을 챙겨서 2단원까지. 그래서 계속 플러스 시켜야지 개념이 정리가 돼요. 그래야지 수능이 쉬워집니다. 세 번째, 문장 독해를 바탕으로 문제 의도 및 선지 파악을 연습할 수 있어야 돼요. 무슨 얘기예요? 문법 같은 경우는 특히 여러분들 학교, 특히 증명용어라든가 목동고라고 하는 경우는 보기에 설명, 개념 설명해 주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그때는 내가 아무리 개념을 열심히 외웠다 하더라도 결국에 낚이는 건 뭐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면 제시된 제시문이나 선택지를 정확하게 해석하지 못해서 잘못 봤어요, 실수했어요가 나올 수 있어요. 문법을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독해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탕이 되어야 하고요. 그걸 바탕으로 문제의 의도 및 선지를 읽는 연습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기서 문법의 의도는요, 문법에 어떤 개념을 물어보는 거지? 라고 얘기하는 걸 생각하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문법을 정말 잘하기 위해서 1학년 때 공부한 걸 3학년 때까지 완성된 점수로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 속의 개념 적용해줘야 돼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선생님 제자들은 문법 공부하고 어떻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선생님이 항상 얘기해요. 야, 애들이랑 얘기하면서 영단어 외우면서 단어 쪼개, 형태소 쪼개, 의문 쪼개, 발음이 뭔지 봐봐. 친구 이야기 이렇게 들으면서, 친구 얘기 들으면서 아, 제가 표준 발음법을 쓰고 있구나 안 쓰구나, 의문 변동을 생각하면서 풀어 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선생님 제자가 어떤 친구 무슨 얘기를 했냐면, 친구들이 이제 다 이렇게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듣고 있었어.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렇게 걸어가다가 친구 전화를 받았대. 막 얘기하다가 어디에 있다고? 알았어. 우리가 거기로 마중 갈게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마중 갈게 전화를 딱 끊었더니 옆에 있는 선생님 제자 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마중, 맛 플러스 웅, 웅은 전미사야, 파생어로군 이라고 얘기했대. 그래서 거기에 있는 친구들이 모두 다 오, 잘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았군 이라고 이야기했대요. 선생님 학원 안 다니는 다른 친구들은 이것들이 미쳤나? 라는 표정을 지었다지만 그 친구들은 그거 얘기하면서 깔깔깔거리고 웃는 거예요. 문법은 여러분 어렵고 불편하다가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적용하다 보면 오! 저거 그거네? 오! 저거 그거네? 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아져요. 일상생활 속에서 내가 배운 걸 써먹을 때 그때 우리는 공부가 좀 더 쉬워지고 재미있고 편안해져요. 문법 꼴보기 싫어 이거 아니고, 영어 단어 외우면서 심심할 때 한 번씩 뭐 해보시는 거예요? 문법 개념 적용하시면 문법을 완벽하게 맞추실 수 있습니다. 됐나요? 자, 그러면
진짜요, 선생님? 문법의 개념이 연결이 된다고요? 내신에서 수능까지 이렇게 연결이 된다고요? 네. 제가 문제로 확인해 드리려고요. 문제를 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진명과 목동고를 바탕으로 시험 문제를 봤는데요. 1학년, 2학년, 수능까지 6월 모평과 수능까지 제가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모두 다 개념이 하나입니다. 필요한 개념이 하나인데 그 하나의 개념을 어떻게 물어보느냐를 보시면 아, 선생님이 무슨 말 하는지 알겠어요가 나올 거예요. 1학년 친구한테는 무슨 문제가 나냐면 윗글을 참고해서 보기의 문장을 설명한 것으로 적절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히 이게 모의고사라면 윗글을 봐야겠지요. 그런데 이게 내신이다 보니까 이 내신 범위가 뭐였냐면 바로 음운과 관련되어져 있어요. 내신의 음운과 관련지어서는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음운 체계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야 하고 그 다음 내신은 기본적으로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문법의 용어들을 완벽하게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지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요. 종성, 초성, 중성 이런 말이 뭔 말인지 아세요? 좋은 방식 혹은 울림소리, 음절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아십니까? 라는 문제예요. 문법을 공부할 때 음운체계도 음운은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야를 외워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고등학교 문법은요 중학교와 달라요. 단순히 암기하는 게 아니에요. 음운이 뭐예요? 라고 얘기하면 음절을 이루고 있는 음절을 구성하는 애들이 음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음절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의 구성 요소가 음운이고 그래서 우리는 음운을 알기 위해선 음절을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쪼갤 수 있어야 돼요. 음절을 쪼개요. 그럼 쪼개면 음절을 쪼갰을 때 우리는 뭐예요? 첫 번째 글자를 초성, 두 번째 글자를 중성, 마지막 글자를 종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초성과 종성은 자음이라고 부르는데 초성의 이응은 자음이 아니야 라고 하는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초성의 이응이 오면 모두 다 모음이라는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 선택지를 읽는 게 이 진명여고 1학년 친구들이 이 문제를 잘 푸는 핵심이 되겠지요. 정답은 2번인데 초성과 중성으로 이루어진 음절의 개수는 이라고 했어요. 음절 그러면 한 글자를 보실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떤 음절이야? 초성과 중성. 이거는 다시 이야기하면 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자음 플러스 모음, 받침 없는 걸로 이루어진 글자를 보실 수 있으시면 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래서 2번이 되지요. 여기에서 얘를 골랐어요. 그럼 뭐가 되는 거게요? 초성의 이응은 자음이 아니야 라고 하는 아주 기본적인 개념을 놓친 거예요. 개념을 잘 잡아야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1학년은 개념을 잘 아느냐, 용어를 잘 아느냐 물어보는 거지요. 목동고는 어떤 식으로 물어봤어요? 라고 하면 음운현상을 물어봤어요. 음운현상 다 배웠지요? 보고 나면 음운현상이라고 했을 때 음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음 아니면 모음이라고 그랬지요? 박리담회를 보시면 기역과 리을이 만났네가 눈에 보이셔야 돼요. 그게 저랑 공부하고 연습하는 방식일 거예요. 기역과 리을이 만나면 비음화가 2번 일어나 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주 자연스럽게 2번 연결될 수 있도록 반복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비음화 2개 일어나. 근데 기역 말고 뭐가 있어? 비읍과 리을이 만날 때도 그렇지 라고 제가 개념을 가르쳐 드릴 거예요. 비음화가 일어나는 환경을 알려드릴 거예요. 기역, 리을, 비읍, 리을, 비읍, 리을 똑같은 환경이지요? 다 이거 바보처럼 발음하고 있으면 선생님 정말 싫어요. 제가 늘 아이들한테 음운현상하거나 혹은 표준 발음할 때 발음 좀 하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발음하지 않아요. 선생님 발음이 이렇게 완벽하지 않거든요. 발음 가지고 이거 지적하면 속상하거든요. 발음 아니에요. 음운현상, 표준 발음법은 언제 어떻게 발음하는가만 알면 돼요. 음운현상의 개념을 정확하게 배우고 이 개념을 적용하는 걸 연습했다면 답은 당연히 1번으로 나옵니다. 1학년 문제는 개념과 관련돼서 얼만큼 정해져 있는 연습을 했는가를 물어보는데 얘를 발음하면서 풀 것이냐, 어떻게 풀 것이냐가 결국에 1학년에 뭐가 되는 거예요?
변별력이 될 수 있겠지요. 그럼 2학년은 어떻게 물어봐요? 라고 하면 이건 지금 2학년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1학년 문제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습니다. 자음 체계표를 물어봐요. 1학년 때도 자음 체계표는 배웁니다. 근데 2학년이라서 자음 체계표 줬단 말이에요. 그럼 이 문제의 변별은 뭐예요? 선지이해입니다. 디귿은 혀끝을 윗 잇몸에 대면서 내는 소리라고 얘기했죠. 혀끝을 윗 잇몸에 댄다 라고 이야기하게 되면 이라고 했을 때 이게 무슨 말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조음의 방법, 위치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이거 바뀌었네요. 얘가 조음의 위치고 얘가 조음의 방법인데 바뀌었네요. 잇몸 소리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서 디귿은 잇몸에 부딪히는 거 맞아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라고 이야기하면 니은과 달리 니은의 위치와 디귿의 위치가 같아. 니은과 달리가 틀렸구나. 이 문제 뭘까요? 자음의 체계도를 외웠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자음과 관련지어서 도표를 줬을 때 도표를 분석하실 수 있습니까? 라는 독해 능력을 물어보는 거예요. 문법 문제를 틀릴 때 문법의 개념이 부족해서인지 혹은 문법을 풀 때 독해가 안 돼서인지를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됐나요? 다른 학교는 어때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답은 안 보고 갈게요. 다른 학교는 어때요? 보기는 용언의 불규칙 활용에 대한 설명이다. 선생님 의문이라면서요. 용언의 불규칙 활용이요? 여러분, 용언이 불규칙하다라고 이야기하면 어간과 어미를 구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형태소를 분류하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 형태소를 분석한 뒤에는 어간과 어미가 이렇게 쪼개지지요. 디귿이 그대로 나와졌어요. 근데 여기에서 얘가 나왔어요. 이 리을을 보면 디귿이 리을로 바꿨어요. 뭐예요? 교체지요. 교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이 될 수 있고 이르는 그대로 가고 얘가 뭘로? 아어가 리을로 바꿨어요. 없던 애가 생겼어요.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얘는 참가라고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얘네들이 변했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웃다, 웃다, 웃고, 웃으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바꿀 수 있는가? 덥다, 덥고, 더우니를 할 때 여기에서 비읍이 사라졌으니까 얘는 어간이 바뀌는 경우구나 라고 얘기하는 걸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굽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굽다에서 역시 뭐에? 비읍이 사라졌구나. 구어라고 이야기하는 거에 비읍이 사라졌구나. 리을 2번과 3번이 되는구나. 기본형은 오르다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오르다, 오르고, 오르니, 오르러 라고 올라 라고 이야기했죠. 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에서는 얘가 없어진 게 아니라 리을 올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어져 있고요. 푸르다, 푸르다, 푸르고, 푸르니, 푸르러 어비가 바뀌니까 안 된다. 그러면 요렇게 세 개 기억을 보실 수 있겠지요. 용언의 불규칙 활용과 관련되는 문제지만 실은 여러분들이 자음과 모음을 얼만큼 잘 떼낼 수 있느냐 에 따라서 문제를 더 쉽고 어렵고를 풀게 되는 거지요. 의문의 개념이 용언으로 넘어가는 문제 유형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와 관련돼서 우리 수능은 어떻게 나옵니까? 를 보면 수능은 6월 모평인데요. 2021학년도 모평인데 보면 A를 바탕으로 A2의 밑줄 친 부분을 이해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게 되는데 얘도 역시 뭐가 나왔어요? 용언이 활용할 때 음운 변동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드러나 있어요. 음운 변동을 물어봤는데 뭐도 물어보고 있어요? 용언을 물어보고 있어요. 우리 앞에랑 뭐가 달라요? 앞에는 용언의 활용만 물어봤어요. 음운 변동의 개념이 숨겨져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 용언의 활용 개념만 알고 있어도 풀 수 있는 거라면 수능은 용언의 활용뿐만 아니라 음운 변동도 같이 적용해봐. 그래서 두 개의 개념을 동시에 묻는 거예요. 이게 수능입니다. 내신은 한 문제에 하나만 물어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수능은 한 문제에 여러 가지를 물어봐요. 그래서 얘와 관련지어서 라고 얘기했을 때 용언의 활용 문제와 그 다음에 뭐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음운 변동 문제가 드러나 있는 거지요. 서다, 서고, 서니, 그런데 얘는 서예요. 여기에서 필요한 개념은 뭐예요? 이 서가 아무것도 안 일어났는데 이러시면 안 돼요.
어간은 반드시 어미랑 결합해야 하고, 그래서 서라는 어간에 어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서 동음이 하나가 탈락했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용언의 활용의 기본이 필요한 게 A입니다. A에서는 요게 필요해요. 어간은 어미가 붙어야 돼. 탈락이 나타났어. 맞아.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표기에 반영돼서 무슨 얘기예요? 그대로 썼어? 선택지 이해할 수 있어요. 끄다인데 꺼가 됐어요. 얘도 뭐예요? 끄 플러스 라고 해서 용언의 활용을 기본으로 봐야 되고, 라는 모음이 없어졌구나. 없어졌으니까 탈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표기에 반영된 것도 맞아요. 풀다 라고 하는 풀에 니가 붙었는데 리을이 뭐예요? 없어졌어요. 탈락 맞고 표기 반영된 것도 맞아요. 쌓으니 라고 했는데 얘는 발음입니다. 어떻게 돼요? 히읗이, 용언의 히읗 받침이, 어간의 히읗 받침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랑 만나면 히읗은 탈락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1학년 때 기억나세요? 우리 앞부분에 1학년 때 음운의 변동이 자연스럽게 튀어나와야 돼요 라고 얘기했죠? 그거 이거예요. 히읗이라고 이야기했어. 교체 아닌데? 탈락인데? 반영 안 된 건 맞아. 교체가 뭔지 탈락이 뭔지. 그런데 보면 음운 변동의 개념을 얼만큼 잘 잡았어를 묻고 있어요. 1학년 때 공부한 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지요? 한 번 공부할 때 제대로 공부하면 3학년까지 쭉 편하게 갈 수 있어요. 작년에 수능은 어떻게 나왔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작년에 음운과 관련돼서는 역시 용언 활용 문제가 나왔었는데요. 저는 용언 활용 문제 말고 다른 문제를 준비했습니다. 고전문법 같아요. 눈 돌아갈 것 같아요. 자, 아까 수능은 뭐라 그랬어요? 문제의 의도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보기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갈 말로 적절한 걸 물어봤는데, 현대국어와는 다르게 중세국어의 애가 이중모음이었다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현대에는 애나 애가 단모음이에요. 중세국어에서는 얘가 이중모음이에요. 애나 애로 끝나는 체언과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가 무엇인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라고 얘기했죠. 자음으로 끝날 때와 단모음이나 이로 끝날 때 그 밖의 모음일 때, 단모음 이나 반모음 이, 그 밖의 모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로 제시가 되어져 있지요. 결국에 뭐가 드러나 있어요? 이거 모음 혹은 자음이라고 이야기하는 음운의 환경을 아실 수 있습니까? 동시에, 그쵸? 동시에 라고 이야기한다면 음운 환경을 알고 있습니까? 동시에 모음이라고 이야기하는 모음과 관련된 개념들을 알고 있습니까를 이 문제에서 묻고 있는 거예요. 고전문법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고전문법 배우면서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니 나 국문과 가가지고 고전 배울 것도 아닌데 내가 고전문법을 왜 배워? 살면서 요즘 다 컴퓨터로 얘기하는데 고전문법 쓰지도 않는데 이거 왜 배워? 여러분, 고전문법 여러분 알아서 고전 읽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 썼어. 근데 그게 현대국어와 어떤 유사점들이 있어. 그럼 현대국어를 훨씬 더 잘할 수 있게 되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수능에서 중세문법을 물어보는 이유는요. 현대문법의 개념을 잘 잡고 있어? 그러면 살짝 틀어도 맞출 수 있어? 그거 물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중세문법은 중세문법 배우는 거 아니에요. 중세문법은 따로 공부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자, 보기에 기역과 니은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 얘와 관련돼서 보면 가의 기역에서처럼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기역에 들어갈 말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가의 기역이 뭐야? 라고 이야기를 하면 기억이 빠졌네요. 네, 기역이라고 이야기한 여기 드러나 있는데 얘처럼 들어가야 되는 거죠. 가의 뭐에서처럼 나의 이제와 아래가 라고 이야기했죠. 니은 형태의 조사를 취하는 것을 보니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잘 보면 이제와 아래 라고 이야기하는 걸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까 본문, 문제의 의도 생각했어야지요? 뭐를 보여줬어요? 이중모음이었어요? 라고 이야기했죠.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이중모음이냐?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보면 근데 얘는 어떻게 돼요? 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제 라지요. 이제 플러스 라가 드러나 있어요. 이제 나오고 라네? 앞에 것과 관련지었을 때 이 안 들어가 있지요?
이라도 아니지요? 그럼 얘가 들어가 있네? 그러면 이제라고 이야기하는 애는, 이제 아래라고 이야기하는 애는 단모음 이가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반모음 이로 봐야겠죠? 여기에서 결국에 문제가, 이 문제의 핵심이 뭐예요? 단모음 이와 반모음 이의 개념을 아십니까를 보는 거지요. 얘가 반모음 이로 끝나는 이중모음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걸 알 수 있고요. 반모음 이로 끝났어요 라고 이야기했으니까 당연히 이계모음의 개념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게 되고, 기역에서처럼이에요. 그럼 기역도 역시 반모음 이를 갖고 있다는 이야기겠지요. 그럼 여기에서 라고 얘기했을 때 글자가 깨졌는데, 얘 같은 경우는 이라고 얘기하는 다른 단어에 뭐가 들어가 있으니까 아, 반모음 이가 들어가 있는 애는 3번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수능의 문법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수능의 문법은 의문의 개념만 묻지 않아요. 의문의 개념을 묻는데 문제 속에 쓱 숨어있겨. 그러면 문제에서 필요한 게 뭔지 알아요? 문제에서 여러분들 내가 뭐 물어보는지 알겠어요? 를 파악한 친구가 정확하고 빠르게 풀 수 있습니다. 됐나요? 그러기 위해서 문법은 첫 번째, 올바른 개념을 잡는다. 두 번째, 연습을 한다. 세 번째, 그 개념을 종합할 줄 아는 사고력을 키운다가 문법을 잘하는 핵심입니다. 됐나요? 여러분들이 문법을 잘하고 싶다면 저희와 함께 공부하시면 아마 문법의 신이 될 수 있을 겁니다.